여사님, 사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조의 야경증 때문입니다. 나는 차 안에서 수차례 연습했던 어조로 말했다. 병원에서 우리가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보긴 했지만 아드님의 정신질환은 아무래도 초기 야경증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가 처음 입원할 당시 야경증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증상에 관해 물어보았더라면 뭔가 알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조의 어머니가 살피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겉보기에 대단히 품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몹시 불안해 보이는 데다 좋은 소식에 목말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커 선생님, 먼저 나를 마사라고 부르세요. 그녀가 말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되찾아 주려는 거라면 이름 정도는 서로 편하게 불러야겠죠. 뭐든 물어봐요. 아는 건 전부 말씀드릴 테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여사님. 아니, 마사. 악몽에 관해 더 물어봐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주위의 풍족한 환경을 보자 문득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우선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조를 저희 병원으로 데리고 오신 거죠? 마사가 살며시 웃었다. 선생님이 계신 병원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글쎄요. 사립학교 입학 절차를 밟아본 적은 없으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를 이 동네 사람들이 잘 아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데려가면 정신적인 문제가 감점 요인이 돼 결과적으로 입학 지원에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인생 전체를 망칠 것처럼요. 남편은 토머스와 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 토머스는 저희 부탁을 받고 자신이 있는 병원에서 조를 비밀리에 치료해 주기로 했죠. 물론 몇 년 지나니 그런 건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찰스는 토머스에게 계속 조의 치료를 맡겨야 한다고 고집했죠. 저도 그의 실력과 조에 대한 헌신을 보고 안심했고요. 조의 초기 증상은 어떠했습니까? 언제 처음 눈치채셨나요? 조가 5살 정도일 때였어요. 우리는 이 집으로 이사를 왔고 조에게 자기 방을 갖게 해줄 시기라고 생각했죠. 당시 나는 조의 여동생인 일라이자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벽을 몇 개 허물어 아이 방을 넓힐 수도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5살이면 아기와 한 방을 쓰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창 자라는 애한테 갓난아이 울음소리를 참으라는 건 불공평할 테니까요. 그래서 인테리어 전문가를 불러 꼭대기층의 작은 방 하나를 사내아이 침실로 최대한 멋지게 꾸민 다음 조에게 들어가 보라고 했죠. 조는 새 방을 보고 무척 좋아했어요. 유모가 방에서 거의 끌고 나오다시피 해서 저녁을 먹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그녀는 힘겹게 마른 침을 삼킨 뒤 한쪽 손을 들었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한 잔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드릴까요? 바커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고맙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장식장으로 재빨리 걸어가더니 호박 빛깔 양주를 고급 크리스털 잔에 넉넉히 따랐다.
그러고는 잔을 몇 번 빙빙 돌리다 한 모금 마셨다. 기운이 났는지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말을 이었다. 그날 밤 파커 얼마나 끔찍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재운 지 1시간 만에 누가 죽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남편과 내가 확인하러 갔더니 거대한 벌레가 집게발로 자기 머리를 잡고 해치려 했다더군요. 이부자리에 흐트러진 흔적이 없고 조의 얼굴도 말짱해. 우리는 방을 새로 옮겨 나쁜 꿈을 꾼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룻밤 지나면 악몽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악몽을 꿨죠. 그녀가 술을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아까보다 천천히 잔을 기울였고 훨씬 고통스러워 보였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처음에는 조의 상상이라고 여겼는데 아이가 너무 생생하게 표현하더군요. 우리는 괴물이 나온다고 말한 벽 근처에 덫을 설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가 비명을 질렀을 때 하나도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애가 묘사한 만큼 덩치가 크다면 피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이번에는 유모에게 조가 진이 빠지도록 낮에 신체 활동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잠을 더 깊이 자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그날 그녀가 당혹스러웠을 기억을 애써 떠올리며 멈칫했다. 그날부터 유모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상해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죠. 맞아요. 이제 기억나는군요. 처음 그녀를 고용했을 때는 무척 상냥하고 다정한 보모 같아 보였죠. 우리는 사내 아이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일라이자가 태어나면 밤낮으로 아기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자 그녀가 구석에서 주눅이 들어있는 조에게 소리치며 욕을 하더군요. 조가 말썽을 부려 짜증을 낸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심신이 불편했던 이유가 뭐든 우리 아들에게 화풀이하게 놔둘 수는 없었죠. 좌우간 그녀를 내보내고 좀 더 나이 든 분을 고용했어요. 더 노련한 사람으로요. 그분이 사내아이 기운에 쉽게 인내심을 잃지 않길 바랐죠. 얼마 지나 보니 안타깝게도 그녀 역시 완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 느릿느릿하고 굼떴어요. 한 번도 조를 쫓아가질 못하셨죠. 결국 일라이자를 임신한 상태에서 만삭이 되기 전까지 제가 조를 지치게 하느라 안간힘을 써야 했답니다. 날마다 우리는 조에게 괴물을 제거해서 내다 버렸다고 했지만 아이가 계속 저기 살고 있다며 우기는 거예요. 밤마다 괴물이 발톱으로 얼굴을 쓰다듬어 깨운 다음 집게발로 머리를 잡아 올린다고 계속 말했어요.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침실로도 몇 번 옮겨봤지만 소용없었죠. 조를 우리 침실로 데려와 재우기도 하고 자기 전에 진정제를 먹여보기도 했어요. 약을 먹이면 몇 시간은 편히 자는 것 같더니 새벽녘엔 어김없이 울부짖으며 우리를 깨우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조각가를 불러 응접실에 조형물을 만든 거랍니다. 조를 대신해 죽인 척을 해봤지만 역시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심지어 우리는 조가 집 주변에서 벌레를 보고 놀라 그런 악몽을 꾸는 건가 싶어서 해충방제 전문가를 고용해
매일 집 근처에 있는 벌레를 모두 제거해 보기도 했어요. 그 무엇도 소용이 없었어요. 마사가 술을 홀짝였다. 찰스는 남자애라면 누구나 자주 꾸는 악몽이 있고 귀신 같은 걸 생각한다면서 저도 예외가 아니니 결국 이겨낼 거라고 믿었어요. 이런 일로 정신병원 신세를 졌다가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더욱이 그랬다가는 틀림없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데 악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9개월쯤 지나자 조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맥이 없었죠. 6살에도 우울할 수 있다면 조가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처럼 꿈얘기를 하지 않았고 가끔 밤에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하루는 애가 아침을 먹으러 내려왔는데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자국인지 알아보는데 며칠이 걸렸죠.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다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팔에도 긁힌 자국이 위아래로 나 있더군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 당장 토머스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죠. 그랬더니 본인이 있는 병원으로 조를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마사가 남은 술을 마저 마셨다. 그러고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을 멈추고 술병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등을 돌린 채 다시 잔을 채웠지만 나는 막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힘겹게 꺼내는 얘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조는 병원에 묵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하지만 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파커, 그 애가 뭔가에 겁먹었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집에 오는 내내 괴물이 더는 무섭지 않다고 신이나 떠들어댔죠. 이제 난 용감해졌고 괴물은 자기를 겁주려는 자기 자신일 뿐이라면서요. 저는 제가 무섭지 않아요, 엄마. 그러니 그 녀석을 무서워할 리 없죠. 겁먹은 사람들이 사는 성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조는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동안 찰스가 아들에게 해왔던 말과 거의 비슷했죠. 그건 진짜가 아니야. 세상에 괴물 따위는 없어. 네가 상상하는 거야. 라고 남편이 말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토머스 영향인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련한 의사에게 받은 영향 말이에요. 어쨌든 그날 밤 조에게 진정제를 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필요 없을 거라며 고집을 피우더군요. 괴물에게 맞서 이제 무섭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고 했죠. 술잔을 기울이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날도 어김없이 조가 비명을 지르기에 남편과 내가 침실 앞까지 갔더니 다시 잠잠해지더군요. 아마도 조가 자신의 공포와 맞서고 있고 의사가 뭐라 했든 효과가 있다고 봤죠. 그리고 밤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에 드디어 편히 잠을 자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남편과 내가 방에 가보니 조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